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국가가 맡도록 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들이 냄새나고 이물질 섞인 수돗물 때문에 며칠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낮에 은행을 털려던 강도가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번이 4번째 시도였습니다. 삼겹살 가격이 연초부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의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누가 운영할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국가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9월 개관 준비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먼저 정효우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던 아시아문화전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하루 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여부를 놓고 벌인 여야의 신경전이 18개월 만에 묻지어지는 겁니다. 여야는 국가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법조문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단 문화전당을 5년 동안 관리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운영비를 100억을 당장 내려줘야 될 것이고요. 또 문체부에서도 필요한 조직과 인력, 책제들을 전부 다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5년 뒤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전당을 민간에 전부 위탁하기로 하면서 향후에 또다시 운영주체 공방이 재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면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문화전당 법안 처리 합의에 반발이 제기된 것도 전당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대회를 겨냥한 7월 임시 개관과 9월 정상 개관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법안 통과는 환영할 일입니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운영 조직을 만들고 콘텐츠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다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법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곧바로 운영 조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정원 400명이 넘는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업무 내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문화부 직제 시행 규칙도 손봐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공채를 거쳐 운영 조직을 가동하기까지 서너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생기는 운영 조직이 이미 전당 관련 업무를 해오던 다른 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총괄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전당 콘텐츠 개발은 아시아 문화개발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나 위탁 형태에 따라 문화전당의 관리 구조나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 조직에 대한 구상안과 계획이 나오면 그 운영 조직과 향후 개발원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업무 구분과 역할, 협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개관을 코앞에 두고 전당 핵심인 문화창조원의 예술감독이 바뀌고 콘텐츠 개발 담당자들의 이직도 잦아서 정상적인 개관이 가능할지 불안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수돗물이 이상합니다. 냄새나고 이물질 섞이고 이 물을 마셨다가 아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엿새째라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게 더 답답한 일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면기에 받은 수돗물이 누렇습니다. 이 수돗물을 사용한 정수기 필터에는 누런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LH 아파트 4개 단지에 이 같은 이물질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주민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로 쌀을 씻고 밥을 하고 최소한으로 이제 반찬을 만들고 있고 애들 씻기는 물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끓여가지고 수질 조사를 해보니 이 수돗물의 탁도, 즉 크린 정도가 먹는 물 기준인 0.5 NTU를
2배에서 많게는 16배까지 초과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3개 학교는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아 급식에 들어갔습니다. LH는 어제 밤이 돼서야 주민들 식수로 쓰라며 이 생수를 갖다 놓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물이 나오기 시작한 지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한 개 단지의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LH는 뒤늦게 물을 먹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물을 마신 주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육수를 끓여도 맛이 이상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먹었죠. 근데 머리도 간지럽고 애들도 지금 저도 목이 아프거든요. 문제는 상수도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LH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렇게 수질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나 하는 것도 조금은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즉각적인 대처를 조금은 소홀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소화전을 통해 물을 빼내면서 탁도는 기준치 2배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언제 정상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주민들이 난데없는 물 걱정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낮에 은행 강도가 들었습니다.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은행에는 용감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이 한창인 은행에 들어온 한 남성. 난데없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직원들에게 들이밉니다. 놀란 직원들이 흩어지자 책상을 뛰어넘어 5만 원권 지폐 480만 원을 가방에 쑤셔 넣습니다. 돈을 안 내놓으니까 칼을 꺼냈어요, 가방에서. 그러면서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자기가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저희는 도망가고. 범행을 마치고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가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 등을 가지고 강도를 따라 나간 겁니다. 돈을 가지고 바로 이곳 은행에서 나온 강도는 50m 떨어진 바로 이곳에서 뒤쫓아온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제가 가방 안에 칼이 든 걸 알고 가방을 같이 잡았어요. 가방만 잡으면 이제 저는 생명의 위협을 안 느끼잖아요. 경찰분도 오실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좀 진정을 시켰어요. 경찰에 인계된 피의자 36살 최모 씨는 정신질환자로 3달 전부터 이미 3차례 은행 강도를 시도했다 번번이 잡혀 병원에 보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디 쓰려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경찰은 정신병원에 격리돼 있던 최 씨가 병원을 옮기려고 잠시 외출한 틈을 타 탈출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파라핀 오일과 전선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 개발한 발화장치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난 1월 주점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연 발화된 것처럼 속여서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협력의 첫 과제인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도의회가 연구원 통합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하나로 합치는 데 찬성하는 쪽은 지역발전 정책을 그 시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입니다. 오늘날의 지역정책이 인접한 지자체끼리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 양 연구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로 합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기능성도 있고 정말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선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시도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광역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남은 여러 권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연구가 중요한데 연구원이 통합되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광주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경제권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책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전라남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같은 찬반 양론에 대해 통합을 얘기하기에 앞서 현재 연구원 기능을 강화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확실한 독립성을 유지시켜주고 그 독립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연구 능력이 탁월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는 거죠. 민선 6기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상생 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연구원 통합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시도의회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첨단 3지구를 선정한 것은 신도시 개발 위주 팽창 정책이라며 도시재생과 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영대회 선수촌 부지를 추가 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선수촌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할 수 없다며 나머지 두 곳의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가격이 폭등해 금겹살로 불리는 삼겹살. 올해는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대형마트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지만 소비는 역시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3일을 맞아 삼겹살 할인 행사에 들어간 광주의 한 대형마트. 100g당 가격을 960원까지 내걸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전보다는 좀 올라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부담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올해는 지난해 할인 행사에 비해 17%나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삼겹살의 소비 감소 추세는 올해 들어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전체적으로 8% 이상 증가했던 삼겹살의 판매가 올 들어 2월까지는 12%나 감소했습니다. 삼겹살의 소비는 이처럼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2년 전 100g당 1,400원대에 머물렀던 삼겹살의 가격이 지난해에는 1,600원대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1,84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감축 정책과 구제역 등 질병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과 저지방 부위 선호 추세가 맞물려 소비가 침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돼지고기 값은 올라가는데 이제 고객님들 소비가 인식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좀 판매도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죠. 부쩍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는 삼겹살. 하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금겹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한비던전 3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철사 수십 개가 발견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증기 발생기 내부에서 길이 1mm가량의 철사 80개가 발견돼 이 중 50개가 제거됐습니다. 원전 측은 증기 발생기 세관으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설치한 필터의 철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성 검사 결과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늦춰 이달 24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겜코 시민위원회가 강운태전 시장의 출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한미 합작투자법인 겜코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강전시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또 강전시장이 겜코 사건의 문제를 알면서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건 아닌지 등을 묻는 질문지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기아 야구장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 임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야구 주변 주민들은 관중들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등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차장 확보 등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올해 프로야구는 이달 하순에 개막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등교 시간 조정 첫날부터 일부 고등학교가 8시 30분 이전에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켰다며 시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7시 30분까지 등교시켰고 일부 고등학교도 학생들을 8시 10분까지 강제 등교시키는 등 교육청의 지침을 어겼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병원을 증축하고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광주의 모 한방병원 원장 50살 안모 씨 등 2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환자 20명을 입원시켜 3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2억 8천만 원을 가로채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병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환자 가운데는 이번 기간 동안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 10여 차례 참가해 입상한 환자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